자, 대기업 임직원들의 임금을 깎자라고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폼을 잡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. 자, 목소리 준비했습니다. 같이 들어보시죠. 대기업의 임금을 스스로 자제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, 대기업의 경우 임금을 낮추게 되면 정부가 그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의 혜택을 주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이런 초등생 같은 발상 있습니까? 덜 받는 분들을 더 잘 벌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 임금을 내리겠다는 겁니다. 왜 자기들은 모든 돈 구석구석에 쪽쪽 빨아먹으면서 범죄로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 보고는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 잡습니까? 그들은 다수 서민들의 삶을 해치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려고 나라 재정을 거덜냈습니다. 대출을 들어서 안 되면 권력을 뺏어야 합니다. 예,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. 김준욱 대변인. 어떻습니까?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가 사회연대 임금제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에 있는 노조들도 왜 우리 걸 깎습니까? 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.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요번에 그 공약을 몇 개 내놓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 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서 사회 연대 임금제를 갖자 이런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저 취지는 알겠어요.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많이 안 가니까 대부분 다 대기업으로만 가고자 하니까 중소기업에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기업이 임금을 좀 낮추거나 혹은 좀 현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자. 이것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주자. 이런 지금 제안을 하신 건데 사실 이것이 말 그대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대기업의 임금을 빼서 누구를 다른 쪽에 주자 이런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라는 이 사회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마치 이게 공산주의 아닌가 그렇죠. 사회주의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어떤 색안경을 끼고 색깔론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.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분명히 있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? 그 문제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하나의 나름의 해결 방안을 가지고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다른 그 해결책들,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시하시는 해결책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. 민주당이 얘기하는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. 또 조국 혁신당이 얘기하는 이 해결책을 가지고 이 말 그대로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번쯤은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방향성,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논의해보자 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당장 마치 누군가 가지고 있는 걸 뺏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평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송영호 대변인. 보통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을 더 많이 지원을 해서 거기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.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대기업은 많이 받고 있으니까 거기를 좀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낳고 있는 건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저런 장면이요. 급조된 정당의 한계입니다. 저 정책이 아마 총선 일주일인가 5일인가 남겨놓고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. 그동안에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은요. 제대로 된 정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구호만 있었을 뿐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도 찾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할 텐데 오히려 비판을 받을 지점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올라갔던 것이거든요. 이제야 지금 저 당의 한계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짧게만 덧붙이면 지금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 본인부터가요. 임금에 관한 얘기는 입에 올릴 자격이 없어요. 본인은 직위 해제돼가지고 강의를 안 하면서 한 3년 가까이 계속 임금을 받지 않았습니까? 무노동 유임금, 무노동 풀임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임금에 관한 얘기는 적어도 본인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.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이번 총선 정말 중요한 게 참 경제를 좀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. 물가만 하더라도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.4% 올랐는데 비빔밥, 떡볶이, 김밥, 냉면, 구내식당, 햄버거까지 다 5% 정도나 올랐기 때문에 서민들 굉장히 힘들고요. 요즘에 저녁에 식당가에 가보면 저녁 장사 안 하는 10시 전에 문 닫는 가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번에 정당들이 여러 군데가 생겼는데 정당에서 이런 공약들을 내놨더군요. 자유통일당은 전 국민 선진국 여행 견학을 보내주겠다. 국가혁명당은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.
대한민국당은 초원시 주택 비용 6억 원. 이 돈들 참 많이 들어가는 공약인데 그냥 쉽게 내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홍치인 부의장 보시기에는 물론 여기에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그건 없습니다만 눈길을 끌기 위한 아마 얘기겠습니다만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. 이번에 저도 사전투표하는데 너무 길어서 있는 데까지 보기도 힘들더라고요. 글쎄요, 적어도 저렇게 투표용지에 찍힐 수 있는 정당이라면은 지금 대한민국 정당법에 의해서 그래도 전국 당원 5천 명을 모은 정당들이거든요. 아, 예.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들의 5천 명 당원에 의해서 목소리가 나온 것이라면 조금 다소 황당하거나 다소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 정책일지라도 그분들이 주장한 게 뭔지 그냥 한번 살펴보는 정도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저런 좀 기발하다고 표현하면 기발한 것이고 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당들이 그 정책들이 많이 나왔을 때 거대 정당들이 혹시나 그런 거에 따라가게 될까 봐 그런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그 무게감을 지키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. 예, 최선 평론. 아니 저는 그래요. 제가 사실 지금 쭉 이렇게 나열했던 공약들 보면 저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?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저도 뭐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코로나 때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 누굽니까? 소상공인들이 아니었습니까?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나와서 첫 공약이 그거였어요. 그 정말 소상공인 전문 은행을 만들겠다. 대한상공인당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렇게 소구력 있는 정말 이것이 제도권 정치가 수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놔야지 우리 정치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일보하지 않겠습니까? 허황된 공약보다는 실현 가능하고 특정 계층에게라도 좀 뭔가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질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집에 공약집 다 받아보셨죠? 꼼꼼히 읽어보시고 투표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